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르노 삼성 자동차의 뉴 QM6 LP2입니다. 제가 이전에는 가솔린 그리고 디젤 QM6를 보여드렸었죠. 근데 LP 모델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가뜩이나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이거든요. 지금 정오가 가까운데 영하 6도고 아침에는 영하 17도 이렇게 떨어졌었던 날씨여가지고 겨울철에는 특히나 이런 LPG 가스차에 대해서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실제로 연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궁금해들 하셔서 실제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뉴 QM6죠. QM6 같은 경우는 스타일링 업그레이드 모델이라고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보기에도 이전 QM6를 봤을 때하고 상당히 달라요. 구형과 신형을 깜깜한 데에다 집어넣고서 만져보면은 이게 구형인지 신형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달라진 것도 없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봤을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그릴하고 헤드램프 그리고 전면의 범퍼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면에서 봤을 적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입니다. 이 그릴은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QM6라든지 아니면 콜레오스, 유럽에선 콜레오스로 판매되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QM6에만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유럽 시장 콜레오스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로로 쭉쭉 그어진 그 그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뀐 모습 중에 또 한 가지는 퀀텀 윙이라고 표현을 한 부분인데, 요거 그리고 이 밑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네 가닥 줄이 코스염처럼 이렇게 이어진 부분을 알 수가 있고, 또 헤드램프도 더 또렷해졌어요. 얘는 그리고 형태적으로 달라졌을 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 아웃라인은 그대로지만 여기까지 안에 들어간 램프의 구조가 달라져 가지고 기능적으로 훨씬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LED 퓨어 비전이라고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말을 하는데, 이 LED 퓨어 비전은 트림 상관없이 모든 트림에 들어가는 기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뉴 QM6 같은 경우는 트림이 하나 추가가 됐죠. 프리미에르 트림이. 오늘 시승차는 프리미에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 색깔은 지금 아메시스트 블랙이에요. 그래서 지금 햇빛 아래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런 짙은 보라색이, 깊은 보라색이죠. 이렇게 피어오르는데, 빛이 조금만 사라지면은 마치 검은색 차처럼 그렇게 착 가라앉는 느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봤을 적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이 번호판을 가로질러서 쭉 이어졌죠. 마치 비싼 쟁반에 띄어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뉴 QM6 같은 경우는 뒷모습에서도 램프류의 변화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대번에 신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픽이 달라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들어가서 주르륵 주르륵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후방에 있는 차들에게 차선 변경하거나 아니면 방향 전환할 때 좀 더 눈에 빨리 띄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줘서 형태적으로, 디자인적으로도 예쁠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앞에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훨씬 개선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LP 차니까 여기에 배지가 이렇게 붙은 차이가 있고요. 그거 말고는 DCI든 아니면 GD든 마찬가지로 머플러 가니쉬가 밑에 달렸죠. 하지만 얘도 왼쪽 아래 수도꼭지처럼 빠져 있어요. 방향지시등은 방향을 바꿀 때 키면은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적용이 되지만, 비상등을 켤 경우에는 일반 방향지시등으로 바뀌어요. 지금 모든 램프류는 LED로 들어갔고요. 후진등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죠. QM6 LPE의 장점은 트렁크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넛 형식의 가스탱크를 쓴 SUV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트렁크 공간을 일반 SUV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키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조약돌처럼 예쁘게 생긴 키고, 얘는 그리고 이지 트렁크죠. 킥으로 열고 닫는 게 모두 돼요. 그리고 작동하는 소리가 국내 SUV 중에 가장 조용한 수준이 아닌가. 이건 이따가 주행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QM6 같은 경우는 특히 LP 모델은 정숙성이 가솔린 모델에 버금갈 정도로 어떤 구간에서는 가솔린 모델보다 더 조용한 부분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는 지금 가스차임에도 불구하고 가스 본배가 보이지가 않죠. 이 바닥에 들어갔기 때문인데, 바닥을 들어서 지금 그 도넛형 탱크를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아래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DCI나 GD 모델 대비 여기가 좀 소폭 올라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SUV와 진배 없는 공간을 갖고 있고요. 이 도넛 탱크의 용량은 75리터입니다. 근데 가스차는 보통 한 80% 정도까지가 안전상의 이유로 맥시멈 충전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60리터가 되죠. 양 옆에 공간이, 이 오른쪽에는 지금 타이어 펑처 키트가 들어있고, 이쪽에는 12V C가 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투리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트렁크에서 바로 이 레버 한 번만 젖히면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저렇게 접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21년에도 차박이라는 트렌드가 계속 될 거여가지고 SUV는 특히나 2열 시트 접었을 경우에 어떤 공간이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정도면 충분히 피크닉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 살짝 평탄화만 한다면 성인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2열 시트는 경사는 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차박용 매트리스도 챙겨와 봤는데 그 깔은 것도 한번 비포 애프터로 보여드릴게요. 이 매트리스는 제가 직접 제작한 3단 매트리스고요. 이렇게 SUV들 보면 2열 시트를 접었을 적에 각이 생기는 차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을 고려해 가지고 맨 안쪽 단은 각을 줬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매트리스는 범용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길이가 딱 맞진 않습니다. 밀어보면 평면에 가까운 바닥이 드러나고 10cm 두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손해가 생기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집에서 일반적으로 바닥에 까는 그런 매트리스에 기준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이 정도 공간이면 뭐 헤드룸도 그렇고 성인이 앉기에는 좀 무리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눕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QM6는 2열 도어가 상당히 넓게 열려요. 탑승자에게는 드나들 적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SUV답게 지상고는 좀 높습니다. 그래서 체격이 좀 작은 노약자라든지 여성 승객에게는 타고 내릴 적에 다리를 딛는 게 살짝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는 그래서 전용 액세서리로 도어 스텝도 갖추고 있죠. QM6의 시트는 마치 거실에 있는 소파처럼 지금 여기까지 마감을 했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우와, 2열 시트가 저렇게 두꺼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시트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탄탄해요. 앉자마자 느껴지는 부분은 아늑한 것도 있지만 몸을 탄탄하게 지지해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뉴 QM6는 실내 공간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제 키는 이제 178cm인데 레그룸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 만큼 넓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뭉툭한 방한화를 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트 밑에 발 공간이 상당히 여유로운 편이에요. QM6는 소폭이나마 2열 리클라이닝이 되거든요. 보여드리자면 네, 이쪽은 지금 가장 눕힌 거고 이쪽은 가장 세운 건데 뭐 한 3cm, 대략 4cm 정도만 눕히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폈을 경우에는 왼쪽을 봤을 때 이 리어 쿼터 글라스가 정확히 후방을 살피기 좋게끔 뚫려 있어서 개방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또 QM6에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넓게 뚫려 있어서 이 부분 역시 2열 승객에게는 상당히 개방성을 키워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QM6 2열의 암레스트는 숨어있는 기능이 있는데 열선이 이 앞에 숨어 있어요. 2열 승객을 위해서 USB 포트도 A 타입 2개가 이제 추가가 됐고요. 옥스 단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네, 뉴 QM6의 인테리어 부분도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편의 장비 정도가 추가가 됐는데, 이제 이 세로형 디스플레이는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모든 자동차들이 갖게 됐죠. 이런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쓰는 차들은 터치를 하게 되면 이 손가락 지문이 많이 묻어가지고 이게 주행하다 보면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신경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르노 삼성 자동차에 들어간 이 디스플레이는 겉에 씌운 이 필름이 이런 지문이 잘 묻지 않는 필름을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크게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오프로드 핸들입니다. 조수석에 앉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잡았을 때 안정감을 크게 주는 인테리어거든요. 그래서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들 보면은 이런 오프로드 핸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덜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된 편의 장비는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입니다. 바로 충전이 시작되고 충전이 된다는 표시를 이 밑에 빨간 줄로 큼지막하게 보여주는데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네, 르노 삼성 자동차는 오디오 조작을 이 스티어링 휠 컬럼에 달린 버튼으로 조작을 하는데, 제가 전에, 그러니까 르노 삼성차를 많이 경험하지 않았을 적에는 이 부분이 조작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좀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이게 상당히 좀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을 잡은 채로도 조작하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볼륨 조절이든 아니면은 채널 선곡이든. 이건 뭐 달라진 부분은 아닙니다만 컵홀더가 참 많아요. 2열에도 3개나 갖췄고 1열에는 4개나 갖췄는데 보시면은 크기가 또 제각각입니다. 차에 에어 컨디셔너를 이용해 가지고 냉온장에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열고 닫는 걸로 조절할 수가 있죠.
네, 오늘 이제 연비 테스트 하는 구간 중에서도 이제 가장 험난한 서울에서 최고 오르막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 이제 후암동에서 남산타워가 아주 정면에 보이는, 영상으로만 보시기에도 아실 수 있을 텐데, 중간연비 거의 이게 너무 오르막길이고 지금 그러니까 잡질 않는군요. 1.9, 1.3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야, 이런 길에서 차 맞은편에서 차 마주치면 아주 심란하겠네. 골목길에서는 그래도 제법 확실히 지상고 높은 SUV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만났어. 심각한 상황. 또 뒤에 차까지 오고 있어요. 삼중고네, 삼중고. 순간연비는 이거 이상으로 보여줄 텐데 지금 7.0. 졸음운전이 금방할 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졸음운전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졸면 저승이지. 가스차라서 힘이 없지 않냐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만, 이런 상당한 경사의 오르막길에서도 문제는 없습니다. 멈췄을 적에 일단 정차 소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가솔린차 이상으로도 정숙한 구간도 있어요. 140마력 최고 출력이죠. 그리고 최대 토크는 20kg 포스미터가 되진 않습니다. 19점 몇이죠. 거기에 맞물린 변속기는 CVT가 이 엔진 회전계하고 속도계가 엇박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엔진 회전계는 속도는 올라가지 않는데 엔진 회전계가 막 미친 듯이 바늘이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은 초반 가속할 적에 액셀러레이터를 살짝만 밟아도 차가 좀 붕 나가는, 그렇게 의도적인 세팅을 해가지고 어쨌거나 차가 좀 답답하지 않게끔 출발할 때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가다서다 반복하는 도심주행에서는 분명히 메리트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흡차음은 참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프리미에르 트림 같은 경우는 앞뒤 유리가 모두 어쿠스틱 글라스가 적용이 됐죠. RE 트림만 하더라도 충분히 흡참에는 문제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어쿠스틱 글라스까지 적용이 되면 더욱더 좀 조용하지 않을까. 빨래판 길을 달리고 있는데, 그런 빗금쳐진데 이런 상황에서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조차도 잘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지금 금호 타이어의 크루젠이고, 앞뒤 공통 사이즈로 얘가 거기다 큰 사이즈가 들어갔어요. 2호에 19인치죠.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좀 탑승자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 승차감을 보여주고, 처음 나왔을 때도 어필했던 부분은 가성비였잖아요. 이 차 값도 지금 2,435만원부터 시작인데, 가스차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치고 차가 갖고 있는 사이즈, 일단 사이즈부터 크고, 그러다 보니까 거주성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쨌거나 판매가 잘 되는 거기도 하고요. 가족형 SUV로 쓰기에, 소위 그냥 집차로 쓰기에는 굉장히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근데 확실히 CVT 변속기에서 올라오는 그런 변속기 사운드 있죠, 변속기 소음, 그런 부분은 살짝 침범하는 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즉답식은 아니고 유격이 살짝 있는데, 만약에 좀 더 즉답식이었다면 앞뒤 그런 피칭 이런 부분에서는 더 자유롭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역시 세팅이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핸들링은 뭐 유격이랄 것까지는 아니지만 쫙 조여진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이것 역시 뭐 차의 방향성 자체가 가족형 SUV라서 이걸 가지고 와인딩을 즐기거나 그럴 건 아니기 때문에 연비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네요. 그래도 QM6 LP2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한 LPG SUV이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얘 지금, 그리고 요즘은 가스값이 워낙 싸져가지고 이 60리터, 75리터지만 가득 채운다고 해도 4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QM6 LP는 이런 일반 도로에서 탈 적에 전해지는 주행 질감의 첫 번째 장점은 정숙성이고요.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가솔린 차만큼이나 그런 성능에 아쉬움 없이 가볍게 팡팡 치고 나가게끔 설정한 것도 이렇게 운전자에게는 와닿는 부분이에요. 정체 시작이 돼버렸어요. 시간이 벌써 오후 5시가 돼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예 시속 10km 미만으로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고속화도로 달릴 경우에는 정속 주행할 경우에 10 이상
뭐 한 10.3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복합연비가 8.9잖아요. 대략 뭐 한 7, 8 정도 왔다 갔다 하네요. LP 같은 경우는 항속성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속도가 붙었으면은 기어가 마치 수동 변속기 차에서 중립으로 넣는 것처럼 속도를 유지를 합니다. 예측 운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겠죠. 확실히 일반 도심 주행을 하니까 연비는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에 맞춰서 달리면 뭐 6 이상 이렇게 나오는군요. 아까 그 아주 언덕길부터 좀 고속화도로 그리고 이런 강남 한복판의 교통 정체 구간 아예 평균 잡아서 계산을 해보면은 60리터 탱크 곱하기 6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60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기름 탱크 가득 채우면. 네, 오늘 르노 삼성 자동차의 뉴 QM6 LP 모델을 시승을 했고요. 어디까지나 QM6 같은 경우는 가성비 높은 준중형 SUV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램프류들이라든지 아니면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손봐서 신차 효과도 물씬 나죠. 그래서 여전히 가성비는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가격이 2,400여만 원, 2,435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200만 원이 넘어서까지 이제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 그 안에서 추천하는 것은 프리미어르까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거보다 아래 등급에서 몇 가지 편의 장비, 몇 가지 옵션만 추가를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상으로 르노 삼성 자동차의 뉴 QM6 LP 시승은 마치겠고요.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